안녕하세요. 방가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독해와 시역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먼저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문장 성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제가 설명드리는 이 독해와 시역 방법을 잘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그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중국어의 가장 기본 구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큰 뼈대일 뿐인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것들을 수식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주어와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거를 한번 볼게요. 이걸 바로 띵유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요, 이거를 한정어 혹은 관형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항상 띵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띵위가 주어와 목적어를 수식하는 방법은요, 바로 the가 있어요. 그래서 이 the는요, 구조조사에 해당이 되는데 구조조사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만간 the 이 세 개의 구조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우선은 the를 사용해서 주어와 목적어를 수식할 수 있는 띵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가방은 그가 어제 사온 것이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주어는 가방, 서술어는 뭐뭐이다. 그리고 목적어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방은 물건이다가 큰 뼈대예요. 무슨 가방이냐?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가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슨 물건이냐? 그가 어제 사온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리고 그가 어제 사온, 이 부분을 수식어로 붙여줄 때, 띵위로서 붙여줄 때 반드시 더를 사용해서 붙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장은 包是东西인데, 자, 그럼 수식어를 붙여볼게요. 放在桌子上的包是他昨天买的东西.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앞에는 띵위가 이렇게 수식어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그러면 서술어도 수식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걔를 바로 壮语, 한국어로는 부사어 혹은 상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띵위, 壮语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술어는 보통 동사나 형용사가 위치하는데요. 이 壮语의 역할은 서술어 앞에 위치해서 이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뛴다. 어떻게 뛰냐? 빨리 뛴다. 이 빨리가 바로 壮语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공부해라. 자, 그러면은 공부하다가 바로 서술어예요. 열심히가 바로 壮语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어 앞에 놓여서 열심히 공부하다. 认真的学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壮语의 성분은요, 되게 많아요. 우선 그 종류만 쭉 말씀드리면 시간사, 장소사, 대명사, 부사, 수량사, 전치사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주술구, 이렇게 壮语가 될 수 있는 성분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제 이 壮语가 서술어를 정상적으로 꾸미려면은 보통은 the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the가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조조사 the의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壮语이고요. 자, 그럼 이제 빠진 게 하나 있는 게 바로 무의입니다. 무의는요, 보어는 한국어에서는 보어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이 중국어를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의거든요. 보어의 위치는요, 서술어와 목적어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결과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 정도보어, 실량보어, 동량보어, 수량보어, 그리고 전치사구보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과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 정도보어는 이미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렸고요.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보어들도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중국어의 문장 성분의 그 구조예요. 이걸 아셔야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독해와 시역 방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시역은요, 중한시역이고요. 독해와 중한시역은요, 그 방법이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HSK 같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독해에서 긴 지문이 나왔을 때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안 들어와요. 집중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긴장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게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읽어야 돼요. 의미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그래서 어떤 한 문장을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의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딱 보자마자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슬러시를 딱 그어주셔야 돼요. 슬러시를 그어주실 때는 크게 어떻게 나눠주시면 되냐면요. 주어, 부사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분 중에서 지금 빠진 게 뭐가 있나요? 띵위와 무위가 있어요. 띵위는요. 앞에서
그 중심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띵위를 밑줄을 쫙 그어주고 그리고 그 중심어 쪽으로 화살표를 해줘서 얘는 꾸며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보어는 서술어 뒤에 위치해서 이게 서술어의 그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위도 밑줄을 쫙 그은 다음에 서술어 쪽으로 이렇게 수식해준다? 뭐 수식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표현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제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걸 연습을 하시다가 모의를 슬러시로 끊어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게 맞는 문장을 분해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슬러시를 그을 때 주어, 부사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크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을 끊는 연습을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모든 교재를 가지고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화 공부가 목적이신 분은 집에 회화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회화책이 시중에 나온 거는요. 하나는 대화책, A와 B가 대화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술형 문장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주제랑 연관성이 있게 비교적 긴 단문 혹은 장문으로 이제 지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HSK 책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처음부터 너무 긴 지문을 가지고 가면 좀 힘드니까 현재 HSK 6급 기준으로 해서 위에도 띄얼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저는 길이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문을 보시면은 다 빈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를 다 푼 다음에 티엔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길다 하시면은 위에도 띠 부분으로 하시면 돼요. 대신 삥쥐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안 되겠죠. 삥쥐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문장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팅리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해설을 보면서 지문을 가지고 하셔도 되긴 하는데 팅리의 특성상 단문으로 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팅리보다는 위에도가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연습용으로 보여드릴 문장들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HSK 6급 책에서 랜덤으로 고른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아무거나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이제 문장 성분을 나눌 때 이건 제 기준이긴 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서술어를 찾아내는 게 가장 저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딱 문장을 딱 볼 때 소리내서 발음을 읽는 거는요. 사실 시간만 잡아먹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문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는 거 생략하시고요. 바로 눈으로 보자마자 서술어를 찾으셔야 돼요. 자, 찾으셨나요? 칸청입니다. 자, 很久以前 이렇게 아주 짧은 단문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뭐 굳이 안 끊어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자, 우선 그래도 끊어주고요. 런면이 주어겠죠. 자, 마즈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 끊기 연습은요. 어느 정도 어법 공부가 되신 분들이 사실 가능한 그런 단계입니다. 런면 끊고, 방시에 끊고, 칸청 끊고, 是动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동우가 어떻게 보면 목적어를 이루는 거고요. 동우는 중심어입니다. 그 앞에서 너를 사용해서 수식어의 그 수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和蜘蛛一样的动物 뭐뭐뭐뭐한 동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딱 했을 때 문장 끊기를 못하는 경우가 자, 첫 번째 어법을 아예 모르는 경우, 두 번째 단어 뜻을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문장 끊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쯔주 있잖아요. 쯔주는 和什么什么一样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쯔주의 그 정확한 뜻은 모르더라도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마즈쥐만 안다면 문장 성문을 토대로 문장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럼 문장 끊었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은 A를 B로 봤다. 그러면은 A는 뭐예요? 방시애니까 개예요, 개. 그러면 개를 뭘로 봤냐? 어떠한 동물로 봤어요? 무슨 동물이냐? 수식을 해주죠. 뭐뭐와 같은 동물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몰라.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선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不敢吃它 그거를 감히 먹을 생각을 못했다. 먹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 찾아봐야죠, 사전을. 이게 뭘까? 자, 찾아보시면요. 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는 단어장이 있다 하면은 거기다 이제 쯔주를 넣으시고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한자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는 조금 욕심을 버리더라도 봤을 때 칸도동 할 줄은 알아야 돼요. 혹은 말하거나 들었을 때 이거를 알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사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내서 읽는 거는 생략하셔야 돼요. 자, 빨리 서술어를 찾아보세요. 자, 난이相信입니다. 그래서 난이를 몰라.
그러면은 샹시는 우선 아실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면 믿는 건데 앞에 난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믿기 어렵다. 대충의 그 유추는 좀 가능하죠. 그러면 뭘 믿지 못하냐? 그 뒤에 거가 다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끊으면 될까요? 타 끊고 지엔즈 끊어도 돼요. 왜냐면 지엔즈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사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부사어는 사실은 안 끊어도 되긴 해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타 끊고 지엔즈 끊고 난이 샹신 끊고 뒤에가 다 이제 하나의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이렇게 길 경우에는 이 안에서 또 서술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끊어도 돼요. 자, 그럼 이 뒤에 목적어 안에서 서술어를 빨리 찾아보세요. 요입니다. 목적어 안에서의 작은 주어는요. 어디까지일까요? 这里가 되겠고요. 竟然은 부사어입니다. 여우는 서술어예요. 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뭔지 몰라 지금. 지혜가 있대. 그러면 그 앞에 너가 쓰여서 뭐뭐뭐뭐한 기업, 즉 띵위로서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무슨 기업이냐? 생산 기업까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너무 지금 어렵죠? 몰라? 그럼 우선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 구조를 크게 파악해 보시고요. 이제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중급에 가까운 초급자분들의 그 수준을 감안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걸 다 이제 빼고요. 그는 믿기 어려웠다. 이곳에 세계에 뭐 1등, 2등 하는 생산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아주 믿기 어려웠다. 이 정도까지는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그 쯔주랑 똑같아요. 사람마다 모르는 단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를 이제 사전을 찾아서 그걸 암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슈이 슈얼 하면은요 1, 2등을 다투다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즈깡이에요. 이거는 좀 어렵죠. 알니코라고 해서 니켈, 철, 알루미늄, 코발트 등의 합금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번역을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사실 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일상 회화에서 나오는 단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선별적으로 외울 단어는 잘 정리하시고 이렇게 너무 어려운 단어는 잘 쓰이지도 않는 단어는 과감하게 버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긴 문장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중국어는요, 이렇게 단문으로 쭉쭉쭉쭉 이어지는 형태의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어는 뭐뭐 했고, 뭐뭐 해서 뭐뭐 했으므로 뭐뭐 했으나 뭐뭐 했지만 뭐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이 쭉 이어지는데, 물론 중국어도 한 문장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긴 문장을 한국어처럼 계속 연결하는 게 아니라 단문으로 이렇게 쉼표로 짧게 끊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우선 이 문장에서 보면 딱 첫 번째 마침표까지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주어는요, 중국어슈파예요. 그리고 여기 作为라는 개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을 혹시나 모른다. 그러면 어쨌든 作为라는 전치사구, 개사구가 있구나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타라고 해서 대명사를 써서 주어를 한번 더 얘기를 해줬어요. 不仅什么什么而且什么什么. 자, 이게 이제 딱 눈에 들어왔어야 되죠. 그럼 不仅에서 서술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而且 부분에서 서술어가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不仅에서는 정자이가 바로 서술어예요. 자, 뭘 정자이 했냐? 이 의미는 몰라도 어쨌든 이게 서술어구나는 아셔야 되겠고요. 목적어는 演变 过程이에요. 演变을 모른다? 그럼 이제 过程만 보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而且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서술어는 뭘까요? 而且가 들어가 있는 그 단문에는요. 여기는 서술어가 없어요. 자, 이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를 사용해서 수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중심词인 원즈 연변이라는 명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뒤에를 계속 봐야죠. 예, 使得什么什么. 뒤에 부분에 서술어가 있다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서술어는 바로 丰富多彩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구분낼 수 없다 하시면은요, 이거는 문장 성분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단어, 어휘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을 또 한번 슬러시로 끊어볼게요. 中国书法 끊고요. 作为国粹艺术. 자, 여기가 하나의 개사구죠. 여긴 끊을 게 없어요. 타 끊고요. 不仅承载了. 不仅을요 끊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不仅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뒤에 而且 나오잖아요. 이게 두 개 하나의 세트니까 不仅 동그라미 치고 而且 동그라미를 칩니다. 承载了 끊고요. 中国历史的演变过程. 자, 너가 있잖아요. 띵입니다.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中国历史 밑줄 쫙 긋고 뒤에다가 화살표를 써서 수식을 해준다라는 거 표시해주고요. 而且 자, 뒤에 보면요. 各个时代的文字演变. 자, 마찬가지예요. 띵유예요. 그래서 여기선 서술어가 아예 없죠. 자, 이렇게 수식한다 표시해주면 也使得书法更加丰富多彩.
자, 丰富多彩는 풍부하고 다채롭다는 뜻이잖아요. 끙지야 부사를 썼어요. 使得는요, 使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使 A 플러스 서술어 하면은 A로 하여금 서술어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법적으로 의미를 이해했다라고 치면은 슬러시는 어디서 치면 될까요? 예. 여기는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돼요. 이 예라는 것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한 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끊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使的书法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끊는다면 예 끊고 使的书法 끊고 更加丰富多彩 얘도 끙지야 다음에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부사어가 길어지는 경우에만 끊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게 나왔어요. 끙지야 이렇게 두 글자만 나와도 끊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또 볼게요. 역시 단문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빨리 주어와 서술어를 빨리 한번 찾아보실게요. 찾으셨나요? 자, 주어는요, 双重价值이에요. 자, 앞에 너를 사용해서 띵위, 수식어를 또 만들어줬어요. 무슨 한 이중적인 가치, 双重价值, 이 双重을 모르면 그냥 价值만 안고 가는 거죠. 使得, 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使得 A 서술어 하면은 A로 하여금 서술어하게 하다. 자, 그럼 여기 서술어는 뭐예요? 우위룬비인데요. 이걸 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모르면은 이제 모른다는 걸 인지하고 외우셔야 되는 수밖에 없죠. 사자성어예요. 비할 바가 없다, 뭐 견줄 바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뒤에 또 볼까요? 정의가 나왔어요. 두 번째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가치가 뭐뭐로 하여금 아주 뛰어나게 하고 그리고 뭐뭐가 되게 했다. 자, 서술어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의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 목적어까지 보시면은 什么什么的重要组成部分 어떠한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게 했다. 자, 역시 중국 원화는 띵위가 되겠죠.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딱 보자마자 주어와 서술어를 딱 가려내고 그 다음에 슬러시를 짝짝짝 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용성과 예술성이라는 이중적인 가치는 중국의 서예 예술로 하여금 매우 뛰어나게 만들었고 중국 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게 했다. 완전 직역이죠. 그래서 우선은 딱 이해를 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맞는데 자, 이번에 시역 얘기를 해볼게요. 독해는 그냥 내가 보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한시역은 어떻게 돼요? 중한시역은 번역을 목표로 한 그런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직역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역을 한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한 다음에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원문을 보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용성과 예술성이라는 이 2개의 가치는 중국의 서예 예술을 더욱더 뛰어나게 만들었으며 중국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독해와 중한시역을 2개를 하나의 맥락으로 잡아서 문장 성분에 대한 기본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다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필수예요. 그냥 계속 읽느나 무의미합니다. 그냥 그거는 눈으로 읽고 그냥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장 성분을 다 잘라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어법이라던가 어휘 이런 걸 다 외우고 그리고 따페이도 외우고 그게 나중에 이제 한중 번역을 할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 말은 누가 했어?